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금융시장 브리핑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한 주 같은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거의 3일 동안 약 2%, 3% 가까이 하락했죠. 상당히 무서울 정도의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은 그게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불러온 영향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일요일 토마스 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홍콩 인권법이 미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미국과 중국의 페이지 1 협상이 2019년을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협상이 안 되면 관세를 오히려 더 올릴 수 있다는 소식으로 아주 불안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거기에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비관론자의 대표인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S&P 500 인덱스를 3250으로 상향하면서 이게 더 불안하긴 했는데 이게 조정일 뿐이라고 보는 게 맞는 시각인지 아니면 이제 대세 상승 끝나고 본격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봐야 될지 선생님의 의견이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이게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 상승을 위한 조정. 그게 이제 하락 조정이냐 아니면은 기간 조정이냐 예.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저는 기간 조정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고요. 그다음에 홍콩의 인권 법안 이것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1단계 무역 협상 사인을 올해 안에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11월 거의 하순에 있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려면은 적어도 한 달, 두 달 전에 이게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정상회담 만남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은 그 담당 장관선에서 사인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설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 무역 1단계가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저는 봐요. 왜냐 그러면은 중국이 먼저 1단계 사인하려면은 미국이 지금까지 부과했던 관세를 다 철폐하고 또 12월 15일로 예정돼 있던 그 관세 있잖아요. 그것도 무효로 없던 걸로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자기들은 사인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 철폐 또 유예 이런 것은 사실은 1단계 사인하는 데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2단계 회담까지 끌고 가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하나의 끈을 하나 이렇게 밟아놓고 가려는 트럼프 대통령 전략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국이 관세 철폐를 원한다면 오케이 해주마. 그러나 1단계 지금까지 협의된 무역 협의상 이걸로는 부족하고 좀 더 깊은 양보를 해라. 그러면은 관세 철폐를 고려해보겠다. 이제 그거고 이제 중국은 1단계 협상 지금까지 협상해왔던 그 선에서 더 이상 더 깊은 양보를 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1단계 사인하는 게 내년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내년에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비관론이 솔솔 피어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예. 사실 인권 법안이 나와서 중국이 미국에 열낼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좀 반대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 그 다음에 지지율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중국에 좀 밀리는 공세였었는데 이 인권법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중국이 일단 양보를 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폭스뉴스에서 새벽에 기자회견한 거 봐도 시진핑과 홍콩에서 일종의 양다리, 줄다리기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결국 이렇게 얘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 전술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의회에서 인권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사인할 것이다. 그 법안에 사인할 것이다. 이제 그래갖고 증시에 상당히 비관적으로 이제 기류가 흘렀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건 중국 내정 간섭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자기들의 수단을 총동원하여 보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게 나왔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홍콩 법안을 갖고 대중국에 대한 그 지렛대로 삼으려는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만일에 중국 측에서 1단계 무역협상에 딜을 사인 안 하는 걸로 자꾸 끌고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홍콩 법안에 사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미국과 중국은 그 무역협상 그 전 단계 아주 험악하게 서로가 보복에 보복을 예속하던 그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그렇게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를 이제 파악하는 리트머스, 첫 번째 리트머스가 결국은 12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약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이게 연기냐, 취소냐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내년 말 선거 일정상 지금 자꾸 시간으로 쫓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의회 내에서 지금 탄핵 청문회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꾸 불리한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중국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서 더 이상의 양보 없이 관세 철폐를 얻어내고 또 1단계 무역 사인해주는 걸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언가 중국과의 협상을 잘해서 이것을 자랑거리를 삼아서 대선 전략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갈수록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양보해서 사인하지 않을까. 만일 사인한다면은 그래서 무역 1단계 협상을 종료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인권 법안이 어떻게 이걸 협상의 지렛대가 될지 아니면 방해물이 될지 결국은 이제 조금씩 지켜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제가 몇 번 제 미국 IT 주식을 매도하면서 그때 이제 예를 들었던 게 VIX 변동성 지수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S&P 500 인덱스와 VIX 이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좀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VIX가 어제 그제 상당히 높게 상승했지만 S&P 500 인덱스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100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 상관관계가 깨진 건가요? 이게? 일단은 깨졌다기보다는 증시의 탐욕의 세력, 그리디한 이제 기류가 지금 더 강하죠. 지금 네. 현실을 바라보고 기업들의 어닝 기준으로 냉철하게 분석해서 증시의 상승이 아니고 현재는 막연히 미중 무역 협상 잘 될 것이다. 네. 또 내년 2020년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네. 또 포모 현상으로 이때 지금 타야 된다. 그런 그리디한 그런 기류가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VIX 이 흐름만 갖고 마켓을 타이밍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덱스 지수와 이 VIX가 이제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최근에는 짝짝꿍해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증시의 그리디한 세력이 크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예전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한 6개월 동안 VIX가 11 정도, 거의 완전히 그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거든요. 그 11 정도에서 계속 그 업앤다운을 하면서 올라가지도 않고 더 이상 내려갈 데는 없으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횡보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증시는 계속 올라갔고, 저도 예전에 그 VIX에다가 그 11 정도 왔길래 큰 베팅을 했다가 아주 완전히 그냥 다 빨리고 없었어요. 6개월 동안 버텼다니까 그거 아주 다 날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VIX 하나만 갖고 마켓을 타이밍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변동성 지수와 상관없이 기회만 되면 올라타려고 하는 이 증시의 매수 세력이 지금 현재 더 센 것이고 그래서 VIX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의외인 점은 요즘 거래량이 너무 많이 미국 증시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큰 손들은 미국 증시에서 돈을 빼서 이머징 마켓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추세가 예전에는 이제 그 트레이더들이 개별 회사의 주식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 개별 회사의 그 안에 그 실적이라든지 뉴스에 따라 갖고 먹을 때는 많이 먹지만은 손해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흐름은 ETF, ETN 이쪽으로 많이 해요. 주로. 그게 이제 안전하고 거기 안에서도 이제 레버리지가 큰 이제 상품도 있거든요. 3배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ETF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거래량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증시가 이제 고점이라고 하는 그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눈치를 보면서 트레이더들이 조금 덜 액티브하게 이제 트레이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마 거래량이 그래서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결국은 요즘은 이제 액티브 매매가 아니라 이제 패시브 매매잖아요. 그 ETF 기준으로 하는 게. 결국은 그게 또 대부분 AI, 이 알고리즘 매매인데 사람보다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변수를 짚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VIX 인덱스라는 게 사실 옵션의 풋콜 레이시오 비율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단 2, 3일 동안 잠깐 빠졌다고 오늘 새벽에 풋콜 레이시오를 보면 그 콜에 몰려있던 그 옵션이 풋으로 상당히 또 많이 또 옮겨갔어요. 이게 이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VIX가 지금 12.35 정도? 예. 이거는 거의 지금 바닥에 와 있거든요. 예. 그만큼, 증시 참여자들은 현재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VIX는 30일 이후에 증시의 상승을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VIX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이런 지금 낙관적인 무드는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보고요. 만일 증시가 기관성으로 조정한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그 VIX는 12 정도에서 계속 횡보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2020년 시장 전망을 내놨는데 이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던데 혹시 그 뉴스 보셨습니까? 네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이제 월가의 이제 대형 뱅크들이 이제 연말쯤 돼서 2020년 프로젝션을 이제 내놓는데 그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일단 증시는 약 5%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이자는 내년 중에 2.25%까지 그 최고치 2.25%까지 상승.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에 있는 그 국채 예. 가격은 그만큼 하락할 수 있죠. 예. 그래서 2020년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회복하는 해 이렇게 봐갖고 그 이제 안전자산에서 돈이 나와서 위험자산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일단은 국채 그 채권 시장은 조금 마일드한 베이비 베어 마켓. 네. 그래서 예상하고 있고 이제 그 국채 수익률은 2.2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거기를 기준해서 우리가 상품이나 증시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2.25%까지 간다 그러면은 S&P 500 인덱스의 기업들 배당률이 평균 1.9 내지 2%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그렇다 그러면은 증시보다는 채권 수익률이 조금 더 낮겠죠. 그래서 증시가 많이 상승 못하는 한 요인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번 우리도 한번 방송에 잠깐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애플의 밀월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하고 있는 그 자기들 제품에 대해서 관세 면제 요청을 한 게 15건, 그 중에 10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다른 IT 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만큼 경제에 적극 개입하고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또 적극 개입한 이런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은 경제는 그냥 연준과 뭐 이렇게 경제 관련 단체장에게 맡겨놓고 본인들은 미국 외교, 국방 여기에 이제 전념했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적극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애플 같은 기업들이 이제 지난주인가요? 그 텍사스 올스틴 거기다가 맥 프로 조립 공장을 이제 세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 한 5,000명 정도를 신규 이제 고용할 계획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경제 실적 중에서 증시 상승, 또 그다음에 GDP 상승,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매니팩처링 섹터에서 고용 창출 이것을 대선 전략의 큰 기둥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그 CEO가 이거를 잘 활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애플의 CEO가 이게 서로 수익이 맞아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대해서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적극 개입해서 이렇게 잘 다독거려 주는데 다른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전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애플 하나 딱 잡아서 상징적으로 하고 이것을 자기 대선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 많은 기업들을 전부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대통령 본인의 일을 못할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특혜 시비가 났을 만한데 미국은 어떤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네. 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소매협회에서는 올 연말 쇼핑 시즌이 작년보다 4% 이상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리포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4% 늘어난 것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미 증시가 11월 달에 힘차게 상승할 때는 이게 다 반영되어 있고요. 근데 그 연말 할리데이 시즌에서 가장 주목할 기업들이 아마존이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오히려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서 그거를 낮춰 잡았어요. 예상 판매. 예. 최근에 아마존 주식도 별로 이제 길을 못 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월가의 큰 손들은 돈 냄새 맡기 아주 귀신인데. 네. 이미 연말 쇼핑 시즌 이것을 다 감안해서 자기들이 증시를 움직일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 증시가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월가에서도 쇼핑 시즌의 판매 여기에 별 기대를 안 갖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매협회에서 예상한 4% 증가가 안 나오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재료도 될 수 있겠네요. 네네. 2주 전에 이제 증시 뉴스인데 홈디포도 예. 그렇고 그다음에 대형 백화점 예, 메이시스. 매출 전망을 하향하는 바람에 어느 하루 대형 백화점 주식들이 5%, 6%씩 대폭락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오프라인 이제 대형 백화점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좋은 호재거리는 안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내용이 없었지만 네, 아주 조용하고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임피치 히어링 예. 거기에서는 조금 스모킹 건이 나왔었죠. 전 유럽 대사 그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자금을 많이 대갖고 그 덕분에 유럽 대사로 임명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직격탄을 날렸어요. 의회 청문회에서 이건 모든 것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조 바이든 이거 수사하는 대가로 그 나라의 원조금을 유보했던 것은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였고 자기가 유럽 대사로서 그 중심에서 교통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폭탄성 발언을 해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증시에서는 큰 뉴스는 없고 조용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소미아 얘기도 있고 하지만 한국은 무려 딱 3일 동안 3% 약 60포인트가 빠지면서 거의 막 두려움, 공포감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장을 보면 미국장도 이제 한 100포인트 떨어지면 이제 그런 감정이 실려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다음 주 이제 쇼핑 시즌인데 다음 주 증시 예상, 그 다음에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3070 그 아래로 하락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큰 조정을 예상할 수 있고 3070 그 이상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횡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값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440달러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대세 상승이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최고점까지는 다시 상승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미국의 기업들이 어닝 발표할 때 예. 회계 기준을 갭이냐 난갭이냐 이렇게 둘로 나누거든요. 예. 갭이란 말은 대문자로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회계법 이걸 갭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닌 것을 non-갭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국의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증권감독위원회 SEC이라고 그러는데 SEC 여기서 권고하는 것이 갭 기준인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non-갭으로
어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이제 갭으로 어닝을 이제 계산하면은 그 해당 분기에 그 회사 내에 그 장부상에 일어났던 모든 이익과 손실 그대로 발표해야만 되는 게 갭 방식이고요. 근데 미국은 사실 뭐 그 소송 천국이잖아요. 예. 특히 이제 클래스 액션을 해갖고 기업을 상대로 단체 소송이 되게 많아요. 예. 뭐 특히 담배 회사들 같은 경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여갖고 클래스 액션 소송을 걸고 그 다음에 뭐 특히 식품 회사들 그래서 이 기업들에게 소송이 들어와서 천문학적인 이 배상금을 지불했을 때 이것을 기업들이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해갖고 결국은 그 해당 분기의 실적보다도 더 좋은 어닝이 나오게끔 하는 게 이제 난갭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미국의 그 증권감독위원회 섹에서 각 기업들에게 이제 권고사항을 더 강력하게 했는데 앞으로 난갭 방식의 어닝을 하지 말고 갭 방식으로 해라. 섹에서 개별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난갭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 어닝이라든지 레베뉴 그 매출량에 그 어저스트가 있으면은 징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다우존스 30개 기업만 기준해서 분석해 봤을 때 그러면은 30개 기업 중에서 20개 회사가 난갭으로 지금 어닝을 지금 발표하고 있고 10개 회사만 갭으로 하고 있는데 만일 이 다우존스 30개 회사가 전부 SEC 그 증권감독위원회 공고대로 갭으로 어닝을 발표한다고 그러면은 현재 어닝에서 약 7.7%를 하향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 이 섹이 강력하게 이것을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주가 하락을 큰 하락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즉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현재 증시에서 7.7%는 하락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뭐 당장에 뭐 증시에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SEC에서 어떻게 이걸 대차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냐에 따라 갖고 증시에도 일단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렵지만 제가 좀 다른 질문 한 가지 네네. 궁금한 게 지금 S&P 500 인덱스가 3110에 맞췄어요. 근데 네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조정을 한다 그러면 51선이든 201선이든 단순 조정하더라도 51선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3017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51선도 아니라 그냥 이 위에서 단순 조정하고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선생님께서는? 네네. 그 지금 증시 투자자들은 예. 지금 그 연준이나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그 중앙은행들의 그 마니터리 이징 거기와 또 미중의 화해 무드 이런 걸로 인해서 내년 2020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 해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나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그 증시 모습 보면 아침에 조금 안 좋은 뉴스를 해갖고 상당히 크게 하락 출발했는데 오후 되면은 그게 다 회복되고 어떤 때는 플러스도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 참여자들이 내려오면은 그 사는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다운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선에서 그냥 수평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예. 그러나 이제 내년에는 뭐 5% 증시 상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래서 예.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탄핵 정국에서 얼마나 더 코너로 몰리느냐 아니면 그 반대 극부에서 야당 후보들이 얼마나 더 약진하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낮추느냐
거기에 따라 증시가 요동을 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상승미소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응원에 힘 받습니다. 아울러 토마스 리오 선생님도 여러분들 요새 댓글에 이제 마음을 많이 표현해 주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고마운 마음, 그 다음에 안도감 이렇게 갖고 있을 겁니다. 항상 노력해 주시는 토마스 리오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